그 다음 근골격계로 가볼게요. 다른 건 몰라도 근골격계는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손가락, 발가락. 손가락과 발가락은 지나가는 경락이 곧 원인 경락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삐었어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부딪혀서 돌부리를 걷어찼다든지 뭐에 맞았다든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아파요. 그러면 열이에요. 염증성 통증. 이게 삐거나 타박을 입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굴신 분리. 움직일 때 아파요. 굴신 자통. 그러면 목혈이에요. 그러면 일단 어느 손가락인지 어느 발가락인지는 그만두고 환자가 와서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열감도 있어요. 그러면 화해를 써야지. 움직일 때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요. 그러면 목혈을 써야지. 그리고 손가락을 보니까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이네. 그러면 수소양 삼초경, 수태양 소장경이잖아요. 여기서는 대표 경혈이 화혈이에요. 그래서 수소양이 수태양이 염증성 통증이 있을 때는 화혈 조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수혈 조합으로 처리를 해요. 나머지 4개의 양경락은 움직이면 아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 화혈. 수소양과 수태양은 움직일 때 아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 염증성 통증. 그러면 수혈 조합으로 치료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요. 손가락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삐었어요. 염좌, 타박 부딪혔어요. 얻어맞았어요. 그래도 움직일 때 아프면 목혈,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면 화혈 조합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구부러지면 안 펴지고 펴지면 안 구부러지고 이걸 탄발지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총을 방아쇠를 당길 때 방아쇠가 당겨질 때 딸깍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부러지면 안 펴지고 펴면 안 구부러지고 억지로 펴거나 구부리면 딸깍 소리가 나는 그거를 방아쇠 손가락 또는 탄발지라 그래요. 주로 엄지나 가운데 손가락에 많이 생기죠. 탄발지 치험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김수환 선생님이 올려놓은 치험료인데요. 참 믿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수이지 탄발지.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이라니까 경락은 정해졌어요. 수양명 대장경. 처방을 보니까 삼간 이묵. 그러면 움직일 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양계 양곡. 그러면 염증성 통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목혈 화혈 조합이에요. 읽어볼게요. 50대 후반의 여성이 오른손에 방아쇠 손가락이 있어 찾아왔다. 병원에서 소염제와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통 소염제 계통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줬다는 뜻은 염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소염제잖아요. 그래서 2, 3지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나타난 방아쇠 손가락을 해결하려고 복진을 해보니까 거골은 수양면 대장경의 반응점이죠. 거골 앞통이 뚜렷해서 수양면 대장경으로 보고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삼간 이묵, 병원에서 소염제를 먹으면 좀 조용하고 안 먹으면 도로 아프다니까 양계 양곡을 치료했는데 8번 만에 깨끗이 나았대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 수지 굴심 분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먹이 잘 안 쥐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게 여러 장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콩팥, 족소음, 신, 또 하나 지난번에 배운 족서양 담에 저장되어 있는 음액이 관절로 가면은 윤활유 역할, 뇌로 가면 뇌에 열을 떨어뜨려서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관절 쪽으로 가면 족소음 신과 같은 역할, 잠 문제로 가면 수소음 신과 같은 역할을 족소양 담에 저장되어 있는 음액이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 쥐기가 불편하다, 뻑뻑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콩팥과 관련된 증상들은 없고 족소양 담과 관계된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소양 담경에 음을 보충해주는 협계통곡을 썼더니 좋아졌대요. 그런데 20몇 번이나 치료했네요. 24번 치료해서 좋아졌다. 그러니까 치료를 경락으로 보고 치료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다시 복진해 보니까 신 관련 반응이 나오면 태백으로 가고, 담 관련으로 나오면 담 견정이 아프든지 일월이 아프면 협계통곡으로 간다. 그 다음 손목 통증, 손목이나 발목의 문제에서 대표적인 게 염자죠. 염자가 오면 일단 움직이는 게 불편하죠.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죠. 그러면 대체로 목혈 화열 조합이에요. 그런데 환자는 손목이 아파요 이렇게 오는데 술자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러면 아픈 자리가 어디예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환자가 양계열을 짚어주면 수양명 대장의 염좌, 손목 뒤를 짚어주면 수수양 3초의 문제, 손목 안쪽을 만져주면 수태양 소장 경락의 문제인데, 여기서도 구별이 잘 안 되면
어깨에 있는 경락 진단점 눌러보는 거죠. 거골이 아프면 수양명으로, 천종이 아프면 수탱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양계도 아프고 양지혈 쪽도 아파요. 그러면 수양명과 수수양 두 개의 경락에 염좌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두 경락에 목혈을 써주는 거예요. 움직일 때 아파 삼간 이묵에 수소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저 추가. 그런데 양계혈에다가 양국을 써도 되지만 수소양의 지구를 써도 된다고요. 그거는 양계혈에서 양지혈 사이까지 넓게 뛰었으면 양계 지구로도 갈 수 있다고. 어쨌든 손목이나 발목이 아파서면 환자는 손목이 아파요. 그러더라도 구체적으로 움직일 때 어디가 아프세요? 짚어보세요. 지금 욱신욱신 쓰시는 데가 어디예요? 짚어보세요. 염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처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 통처를 확인하고 원인 경락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손목 됐는데, 이 어떤 환자가 양계혈 쪽으로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의 문제로 보고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복진을 하니까 족솜 신과 연관된 압통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손목은 수양명 대장 경락병이 아니라 족솜 신이라고 하는 골수 부족에서 나온, 신정 부족에서 나온 관절통이구나. 그리고 물어보는 게 혹시 애가 몇이에요? 지금 막내가 몇 살이에요? 한 서너 달 전에 애 낳았어요. 그러면 신정 부족으로 온 관절통이구나. 그리고 신정 부족에서는 태계, 태백, 그리고 경락인 수양명 대장경에 목혈, 화혈 이런 혈들을 쓴다. 구체적으로 양계혈 통증이 뚜렷한 어떤 산모의 병을 가만히 있어도 아팠기 때문에 양계, 양국, 움직일 때 아팠기 때문에 삼간, 이묵, 얼마 전에 애를 낳기 때문에 신정 부족으로 보고 태계, 태백 이런 식으로 경혈을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 주관절통. 이 주관절통은 아주 대표적인 게 테니스 엘보하고 골프 엘보예요. 그러면 테니스 엘보는 당연히 수양면 대장경락의 문제죠. 그렇지만 경락 진단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골 압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수양면 대장경으로 확정.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니까 뭘 쥐거나 움직이면 아파요. 그러면 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픈데 만져보면 열감도 있어요. 그러면 화혈.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상으로 온 테니스 엘보에 처음 처방은 목혈 화혈 조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움직일 때 아프니까 목혈 조합. 수습 정체가 있으면 곡지 삼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환자를 한번 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대요. 주먹을 쥐거나 움직이면 테니스 엘보 그 자리가 아프대요. 이게 언제 시작됐어요? 한 달쯤 됐대요. 그러면 한 달쯤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날이 너무 더워서 음료수를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많이 먹은 그 음료수가 몸에 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테니스 엘보가 있는 쪽 천추혈이 아프더라고요. 거골도 아파, 천추도 아파. 그런데 테니스 엘보가 있는 쪽이 아닌 반대쪽 천추가 아프면 이건 약간 관심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봤던 환자는 변도 조금 전보다 풀어진대요. 그리고 천추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의 수습 정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테니스 엘보는 목혈, 토혈 조합으로 치료해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서너 달 만에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했더니 처음 몇 번은 잘 듣는 듯 해요. 그런데 가다가 이 테니스 엘보가 치료가 안 되고 멈췄어요. 그러면 다시 복준. 그런데 소복압통이 뚜렷하게 나와요. 아픈 쪽 소복압통이. 그러면 의심이 가는 거죠. 그때 이젠 치료를 간으로 가는 거예요. 움직일 때 아프니까 유토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니까 형화혈, 이런 식으로 혈을 운영하는 거고요. 또 하나, 테니스 엘보인데 복진을 해보니까 담 1월, 담 견정이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의 테니스 엘보는 대장경락 병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족상 담이 공급해주는 윤활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인대가 굳은 거예요. 그러면 담 1월과 담 견정의 압통을 근거로 이 사람의 테니스 엘보는 비록 대장경락병이지만 그 바탕에 깔린 장부의 문제는 족상 담의 문제구나. 그리고 협계 통곡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에 테니스 엘보를 치료를 하다가 잘 낫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관절이 뻑뻑하면서 아파요. 밤새 골수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역할은 콩팥이 한다 그랬죠. 밤을 책임진 장부가 콩팥이에요. 그런데 테니스 엘보를 치료하는데 지지부진해서 복진을 해보니까 신유 압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정 부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이 부족하면 자다가 아침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깨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디면 뒤꿈치가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나 주관절이 뻣뻣하면서 아파요. 손이 조물조물 잘 안 돼요. 그러면 밤을 책임진 족소음 신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태계, 태백을 보여주고 또는 태계, 태백을 사해주고 그러면서 테니스 엘보 주관절통을 치료해 가는 거고요. 경락병으로 치료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오체와 연관된 오장의 복모혈 압통이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장과 연관된 복모혈 압통이 뚜렷하면 경락병으로
치료하지 말고 장부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정 1월이 뚜렷하면 족소양으로, 소복이 뚜렷하면 족고름 간으로 치료해라. 그 다음 견통에 대하여 해볼게요. 견통은 견관절 주변에 생기는 통증이에요. 50견도, 관절 염자도, 또는 뭐 타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석회성 견관절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간 어깨를 둘러싼 관절 주변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깨가 아파요.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겼던, 관절낭에 문제가 생겼던, 하여간 어깨가 아프다고 왔어요.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아파서. 그러면 목혈. 이 도대체 쑤셔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 염증이니까 화열. 쑤시진 않는데 움직이는 게 불편하고 어깨가 찌뿌둥하고 뻐근하고 영 묵직해요. 그러면 토혈을 쓰는 거죠. 수습 정체로 보고, 아니면 기육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고, 그러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표현을 듣고 움직일 때 아파요. 목혈. 욱신욱신 쑤시고 밤새 쑤시고 아파요. 화열. 쑤시진 않는데 하여간 묵직하게 뻐근하게 아파요. 그러면 기육의 문제, 수습 정체의 문제로 보고 토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혈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병원에서 50견이라 그래도 석회가 침착해서 생긴 견비통이라 그래도 병원에서 붙여준 병명도 관심 두지 말고, 원인 물질도 관심 두지 말고 증상 표현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험료를 보는 게 낫겠죠. 50견 처방을 보니까 중저 이묵을 썼네요. 3초경에 중저 이묵을 썼다는 것은 3초경에 문제란 뜻이잖아요. 3초경에 목혈 조합을 썼다는 뜻은 움직일 때 아프거나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액문 통곡 조합을 썼네요. 액문 통곡 조합을 썼다는 것은 수혈 조합을 썼다는 뜻인데, 수수양 3초나 수태양 소장력은 화경락이라서 화열이 대표열이에요. 그래서 염증성 통증을 해결할 때 화열 대신 수열 조합을 쓴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중저 이묵을 쓴 걸 보니까 굴신 분리, 굴신 자통이 있구나. 액문 통곡을 쓴 걸 보니까 염증성 통증이 있구나. 짐작이 되죠. 이 사람의 복진을 해보니까 전중 성문이 아파요. 견정 결뇨가 아파요. 전중 성문이 동시에 아프면 수소양 3초의 문제, 담 견정이 아프면 소양경의 문제, 결뇨혈이 아프면 수소양 3초의 문제잖아요. 견우는 대장, 노유는 소장, 견우와 노유 사이에 있는 결뇨혈이 아프면 3초. 그래서 복진으로도
수상 3초의 문제로 보여졌어요. 35세 여자. 갑자기라는 표현 하나에 염증성 질환이구나.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팔이 잘 안 올라가면 목혈이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생긴 통증이니까 화열이 열이잖아요. 그러면 경근의 문제, 염증성 통증의 문제라는 게 머리에 들어왔어요. 증상이 발생한 지는 2주가량 지났으며 팔을 30도 이상 올리지 못하며 팔은 만세하고 위로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도 이상 못 올린대요. 전형적인 오십견 증상이죠. 오십견은 처음에 염증으로 시작해요. 보통 2주 내지 석주, 한 달까지도 이 염증이 활발한 상태로 유지를 해요. 잠잘 때 통증이 심하여 팔을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 30도 이상 안 올라가니까 경근의 문제, 목혈. 밤새 쑤시고 아프니까 염증성 통증이니까 열. 그런데 수상 3초에서 열 해결은 화열 조합이 아니라 수열 조합이기 때문에 액문 통곡. 이 혈 조합으로 17번 만에 치료가 됐대요. 50견은 처음 한두 달은 치료가 좀 빠르게 되고요. 1년쯤 지나도 남들이 실컷 실갱이 해놓으면 돌아 나한테 오면 병은 남이 고쳐놓고 돈은 내가 버는 거예요. 50견 특징이 처음 2-3달이 통증이 심하고요. 그 대신 치료가 잘 되고요. 2-3달이 지나서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염증 물질이 관절 안에서 완전히 침착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견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벽지를 벽에다 풀로 발라버리듯이 관절을 싸고 있던 관절낭이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이런 조직에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게 50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1년 반, 2년 가면요. 미안한지 스르르 풀리기 시작해요. 내가 우리 주인 괴롭힐 만큼 괴롭혔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50견이 슬슬 물러날 준비를 해요. 빠르면 9개월, 1년부터. 늦으면 1년 반, 한 2년 되면 얘가 떠날 준비를 해요. 그때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17번 만에 빠르게 치료가 됐네요.